여러분, 아흐메드 빈 함벨은 고문 당하면서 죽었어요. 교도소에서. 이슬람 왕조의 수장이 너 이걸 이렇게 말해라. 그분도 나 학자인데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아파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순니파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표도 했어요. 가족 얘기할까? 시아 순니파 얘기할까? 69% 이제 시아파 순니파 얘기하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알파고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한국에 나왔던 시아파 순니파 방송들도 마찬가지고 튀르키예나 중동이나 아니면 이란에 가보시면 이 시아파 순니파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 똑같은데 그 방식으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설명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시아파 순니파 갈등을 시아파 눈에 보이는 역사하고 순니파 눈에 보이는 역사의 차이점의 시작점부터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아파 순니파가 그때부터 달라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시아파 순니파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요. 그냥 사실은 둘이 싸우는 거는 여기부터였어요. 중간부터. 그래서 여기부터를 설명해야지 여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여기부터 설명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시아파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순니파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시아파라는 단어는 네 번째 칼리프 알리 시절 때부터 생겼어요. 왜냐면 알리가 나름 억울한 거로 당하고 있었어요. 이슬람 왕조의 지도자이자 칼리프이자 술탄이자 황제인 알리가 이상한 거 억울한 거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 우리는 알리 편이야. 그때부터 시아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순니는 그 반대편인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반대편이 순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순니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제가 제일 일찍 순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시절을 찾았어요. 720년쯤이에요. 710년쯤이에요. 즉슨 알리가 억울한 거 당하고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50년 이후예요. 그래서 순니하고 시아가 싸워서 이슬람이 분단된 거 아니고 일단 시아가 빠졌어요. 여기 덩어리 있어요. 근데 이 덩어리가 나름 언터리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기로부터 순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함메드 사도가 죽었는데 그때부터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여기부터 설명하면 에러예요. 알리라는 인물이 억울한 것을 당하는 시절부터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 드라마에 있는 한 장면이에요. 알리가 누구예요? 모함메드 사도의 작은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에요. 모함메드 사도가 폐 속에서 아빠가 죽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좀 키웠는데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으니까 이번에 할아버지가 키워요. 근데 할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한 7살, 8살 그때 이후로부터는 작은 아버지가 키워요. 왜냐면 자기 조카인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다가 모함메드 사도는 그 집안에서 자라잖아요. 그 작은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서 알리를 담당해요.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그동안 잘 키워주셨는데 나도 앞으로 당신의 아이 하나를 키워줄게 해가지고 알리가 한 5살 때 4살 때부터는 자기 집에서 아니고 모함메드 사도의 집에서 자라요. 그래서 알리는 모함메드 사도의 조카이자 거의 양아들급이에요. 그리고 모함메드 사도가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가 이제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나한테 가브리엘 왔다. 그때 제일 먼저 개종한 사람들 누구냐면 부인 절친 아부바크르는 이제 첫째 칼리프예요. 그리고 진짜 양아들 하나 있었어요. 원래 노예였는데 그 이후에 양아들로 이제 신분 상승이 됩니다. 네, 제이드 빈 하리세 그리고 알리.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뭐냐면 알리만 사춘기 아니었어요. 즉슨 나머지 다 사춘기를 넘긴 성인이에요. 근데 알리는 아직 사춘기 안 됐어요. 그래서 알리는 최초 모태 신앙 무슬림이에요. 첫 번째는 아부바크르입니다.
무함메드 사드의 절친. 한 진짜 거의 빠지지 않는, 매일매일 같이 돌아다니고 진짜 절친. 첫 번째 칼리프예요. 2년 합니다. 2년. 오래 하지 못해요.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냐? 다음 지도자는 오마르입니다. 오마르도 무함메드 사드의 또 다른 절친이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했을 때 자꾸 오마르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오마르는 정의에 있어서 너무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국교를 정결하면 안 된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국교는 정의다, 저스티스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오마르의 말이에요. 나라의 정교가 있으면 안 된다. 나라의 정교는 정의이다. 네블레틴 니나 아달렛들. 이 단어의 이 명언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 중간에다가 얼마 안 되는 아랍 부족들이 오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을 먹었어요. 국가 창고에 금고에 가시면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왔던 그 수많은 금고들, 그 금, 다이아몬드, 아메랄드 다 안에 있는데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물건들의 주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유공자들한테 줘야 돼. 결혼하지 못했던 젊은이들한테 줘야 돼.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서 이르는 과부들한테 줘야 돼.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함메드 사드의 사위는 2명입니다. 하나는 오스만이에요. 나머지 사위는 알리입니다. 자, 오스만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가예요. 사업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예요. 메카에서 메디나를 난민으로 피신 갔을 때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스만을 밀어줘요. 네가 지도자 돼.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사실은 여기부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자기 친척들을 도지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아져요. 자,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 알리가 암살 소식을 듣게 돼요. 오스만이 암살 당할 거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산하고 후세인을 보내요. 야야야야야, 너네 이모부가 암살 당한대. 빨리 가서 이걸 막아야 돼. 근데 늦어요. 이분이 암살 당해요. 알리가 이분을 살리려고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보내면서. 이런 디테일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알리가 지도자가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스만의 암살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알리는 잠깐만, 내가 지금 칼리프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 이제 알리가 그때 왜 수사를 즉시 하지 않느냐면,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수사를 하면 연루되지 않았던 사람도 연루됐다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잘못된 판결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의 친척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거예요. 너 수사 왜 안 해? 제대로. 우리 지금 사촌이 형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 돼.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긴 한데 누구냐면 다마스쿠스의 도지사 무아위에라는 분입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드라마에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어떤 꼴통 순니파 애들이 무아위에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됐거든요. 하여튼 무아위에가 다마스쿠스의 이제 도지사입니다. 엄청 크게 난리를 쳐요. 너 빨리 수사해. 사실 여기에 할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또 다른 얘기 뭐냐면 알리가 선출됐잖아요. 이분이 또 딴지를 걸어요. 그때 선출에 대해서. 왜? 예전에는 선출하는 사람들은 다 메카 메디나 사람들이었어요. 무함메드 사도의 친구들, 무함메드 사도를 살아생전 때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야, 이슬람 제국이 이제 거졌는데, 그리고 이슬람이란 종교도 버졌는데, 그러면 왜 메카 메디나 사람들 결정해야 돼? 여기 이집트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개정되지 얼마 안 된 무슬림들도 자기 뜻을 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논리적인 의혹제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스무트하게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알리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모든 도지사들을 불러요. 근데 이분이 안 봐요. 너 일단 우리 작은 아버지 암살 사건 수사해. 그 사람을 찾으면 오케이,
나는 와서 복종할게요. 근데 알리 보기에는 뭐야 이 친구 뭐야 왜 갑자기 이래 해가지고 화가 나요. 이러다가 여러분 지금 설명이 좀 약간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스킵할 거예요. 이 사이엔 또 알리하고 모함메드 사도의 마지막 부인 아이샤가 전쟁하는 것도 있어요. 모함메드 사도의 부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셨거든요. 이슬람이 여성 인권 탄압하는 종교야. 야, 그 어느 종교의 역사에서 여자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해? 이런 역사 어디 있어?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별도 얘기니까 그 얘기를 스킵하고 이미 그것 때문에 알리의 정권이 좀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렸기 때문에 이분이 그 흔들리는 거를 보고 얘기를 해요. 아,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너는 단순히 수사만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고 모함메드 사도의 부인이란다 싸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러분 둘이 붙습니다. 다마스쿠스 지도자 무아위야하고 이슬람 제국의 수장 알리가 붙어요.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알리가 이기죠. 결론적으로 모함메드 사도의 사위예요. 양아들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 몇 명 사람 안 남았고 알리가 와서 이 사람들 이제 생포해야 돼. 그렇던 찰나에는 이분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 아므르 빈 아스라는 사람인데 이집트를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이대로 생포 각인데 근데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뭐야? 내일 알리가 우리를 생포하러 올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장에다가 코란의 페이지들을 꽂아주자. 그럼 알리가 그렇게 코란을 잘 믿고 우리보다 독실한 무슬림인데 절대로 가를 장에다가 휘두르지 못할 거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알리가 우리보다 더 이슬람을 더 많이 믿어. 우리보다 더 무슬림이야. 알리는 모함메드 사도 집에서 자랐는데 내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음날 이분들이 다 자기 장에다가 코란을 꽂아줘요. 알리하고 알리의 군부가 왔는데 뭐야? 다 장에다가 코란이 꽂아져 있어. 알리의 부하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생포하려고 했는데 알리가 놀랬어요. 애들아 잠시만 멈춰요. 아니 뭘 멈춰? 가서 걔네들 다 생포해야지. 아니야 안 보여? 장에다가 코란이 꽂아져 있어.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 어떻게 코란 페이지에다가 칼을 휘두려? 그래서 알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눈치 못 챘어? 이거 다 사기야. 믿지 마. 이럴 때는 그냥 가서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코란 페이지에다가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나는 코란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모함메드 사도의 사위이자 양아들이야.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대사를 보내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보내냐면 방금 전에 그 장에다가 코란 페이지를 꽂아주자고 하는 그 제안을 했던 아므르 빈 아스를 보내요. 둘 대사는 얘기해요. 야 어떻게 할까? 나도 몰라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이 싸우면 이건 일종의 내전이에요. 그러면 이슬람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둘 다 하야시키자. 알리를 칼리프 자리로부터 하야시키고 무아위에를 이제 시리아 도지사 자리로부터 하야시키고 둘 다 이제 앞으로 관직을 하지 못하는 걸로 하자. 괜찮은데? 좋아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양측의 지지자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알리의 대사는 알리의 여기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를 알리의 손에서 꺼내가지고 나는 알리를 칼리프 자리로부터 뺐습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모아위의 대사도 나도 이제 모아위를 하야시켰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반지를 받아가지고 모아위의 손에다가 끼워가지고 나도 모아위를 칼리프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사기가 당했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번에 대사 없이 다시 얘기해요. 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이 말해요. 너는 칼리프로 해. 나 인정할게. 근데 너도 나를 건들리지 마. 나도 시리아 도지사야. 근데 당신 죽으면 다음에 내가 칼리프 하는 걸로. 알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해요. 알리하고 모아비에가. 이제 이 사건 때 알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아였어요. 그때부터 시아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여러분. 즉슨 이 사건 때 이분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순니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순니란 단어 아직 안 생겼어요. 일단은 시아가 생겨요. 야 아무리 봐도 알리가 너무 억울하다. 알리가 너무 사기 당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시아툴 알리
세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아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시리아에서 도지사였기 때문에 나름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왔던 그 정통을 그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잘 배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 이 사람들이 알리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하산을 찾아가요. 얘기해요. 도련님, 당신이 알리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리한테 사기를 치고 술탄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약간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십시오. 해가지고 하산이 원래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신데 좀 약간 학자 스타일.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주 오니까 알겠다고 해가지고 메카 메디나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모아비아가 이제 대사를 보내요. 야 봐봐, 너의 아빠하고 나는 직업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무슬림이 죽었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이러한 해법을 찾았는데, 너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또 수많은 무고한 무슬림이 죽을 건데 너 진짜 괜찮아? 그렇게 맨날 코란을 읽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무고한 무슬림 형제가 죽으면 너 마음이 괜찮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산이 알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메카 메디나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에서 하나의 이맘으로 남아요. 더 이상 정치에다가 관심을 꺼요. 여길로부터 왔던 세력을 셰리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나라의 요르단 국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분이에요. 아니면 모로코, 뭐 물론 걔네들 족보가 맞다면 여길로부터 나온 세력을 셰리프라고 합니다. 여길로부터 시아파를 더 이렇게 궁지에 가다 놓고 더 이렇게 뭉치가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모아비에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선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요. 예지드라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예지드는 이제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예지드는 그렇게 이슬람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말로는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슬람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알리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모함메드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이슬람이 이 사람 밑에서 사라질 것 같아. 이슬람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라져야 돼. 그렇게 이슬람적인 사람 아닌데 그렇게 지도자는 선출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누구야? 또 세습이 되네? 모함메드 사도가 세습을 원했어? 아니잖아. 근데 또 가서 세습을 찾아가요. 그것도 또 다른 아이러니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후세인을 찾아옵니다. 후세인도 역시 메카 메디나에 있고 어떤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슬람 강의하고 연설하고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근데 형보다는 조금 더 쌍남자 기질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도련님, 당신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아랍 사회를 발전시켰는데 지금 이 예지드라는 사람 때문에 이슬람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한테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가서 이 예지드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권리로 그 자리에다가 앉은 거야?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우리는 쿠파에서 2만 명을 모았습니다. 도련님, 우리한테 지도자라 해주세요. 이분도 알겠다고 하고 출발해요. 근데 메카 메디나 사람들이 예전에 당한 적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요. 도련님,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 쿠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러놓고 배신 때릴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근데 후세인도 그때 이제 역사에 남은 그 명언을 합니다. 나는 걔네들이 나한테 도와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출발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내일 모레 무슬림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울 용기가 없을 거예요. 나는 향후에 무슬림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66명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쿠파 사람들이 딸랑 6명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72명 출발하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지드는 그걸 알게 돼요. 와,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가 반란을 한다고? 그래서 부대를 보내요. 툴 부대가 여기서 카르발라에서 만납니다. 딸랑 72명이에요, 여러분. 후세인의 부인도 있고 딸내미도 있어요. 카르발라에서 여러분 삭슬이 피인간적으로 학살당합니다. 680년에 카르발라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가 학살당해요.
가족들이랑 같이. 유일한 생존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날 아파가지고 안 가셨던 분. 후세인의 아들 제인알 아비딘. 제인알 아비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부터 왜 제가 자꾸 이란 얘기를 하는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인알 아비딘의 엄마가 누구냐면 후세인이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 때 이란 제국으로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계기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페르시아 왕족의 딸이 노예로 와요. 이슬람 제국에 있었던 장군들도 여자의 이제 신분으로 보니까 왕족이에요. 와, 이 여자야 가족이 왕족이었다고?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알리의 막내 아들한테 주자 해가지고 이란 왕족의 공주, 일종의 공주잖아요. 공주를 후세인한테 줘요. 후세인도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원래 노예였지만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누구냐? 제인알 아비딘. 자, 모든 시아파가 여기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란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식들. 원래 알리의 또 다른 아들도 있어요, 하산. 여기 시아파가 없어요. 모든 시아파가 여기로 내려와요. 알리의 아들 후세인의 이란 공주로부터 나온 자식으로부터 내려와요. 제인알 아비딘은 아팠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지딘 연락을 해요. 미안하지만 너네 아빠랑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너까지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너한테 부탁이 있어. 제발 좀 정치적인 거 하지 마. 메카 메디나에서 이슬람 사원들에서 설교해도 돼. 강의해도 돼.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너한테 헌금을 줄 거야. 그걸 받아도 돼. 나 건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너도 제발 정치적인 활동하지 마. 제인알 아비딘도 원래 좀 약간 성격도 좀 약간 그러신 거 있어요. 좀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었거든요. 매일 밤에 돈 없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다가 음식, 물건, 돈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모함메 사도의 이제 증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 메디나에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분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밤에 이분 집에다가 돈 줘요. 금, 돈, 뭐 쌀, 야자태추. 이분은 아침 일어나는데 물건이 있어. 항상 자기 집 앞에서. 그래서 이분도 밤에는 그런 것들을 다 등에다가 놓고 메카 메디나에서 나눠줬어요. 이거는 수니파 기록에 돼 있는데 시아파 기록에 돼 있어요. 제인알 아비딘이 여러분 시아파도 수니파도 아주 사랑합니다. 하여튼 이제 제인알 아비딘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나한테 한번 문제가 생겨요. 이분의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이제 큰아들은 모함메드 알바크르, 작은 아들은 제이드인데 제이드 성격이 역시 좀 약간 쌍남자 기질. 형, 우리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정권 눈치를 봐야 돼? 이 정권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종교 덕분에 생긴 정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정권의 눈치를 봐야 돼? 왜 모함메드 사도의 빗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나 모르겠어. 근데 형이 그러지 마라. 우리 아버님처럼 살아야 돼. 중요한 거 정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신앙심이에요. 이 세계는 언젠가 끝나요. 중요한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아니야 형님,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제이드 들고 일어납니다. 물론 실패해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때 이분의 지지 세력이 오늘날의 예멘 후티 반군입니다. 제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분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시아파가 분단됩니다. 제이드하고 원래 시아. 이해되셨죠? 시아파가 처음으로 분단됐어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시아파는 제이드를 이맘으로 생각 안 해요. 물론 존경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맘이 아니야. 12이맘파에서 이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아들. 그렇게 따지면 후세인도 작은 아들이긴 한데 여튼 이란에 있는 시아파는 이렇게 내려와요. 모함메드 빈 바크르, 자파르 사득. 그리고 그분들 자신을 12만파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페리라고 해요. 왜냐면 이분 때문이에요. 자파르 사득. 자파르 사득쯤 되니까 칼리프 입장에서는 이 세력이 그나마 괜찮아. 걔네들이 위험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파르 사득은 시아파 사람들 뿐만 아니고 아무런 좀 약간 정치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순니파의 장시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순니파 안에서 하네피파인데 하네피파를 만들었던 이맘 아잠은 자파르 사드가 제자였어요.
야, 이분이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무슨 정치적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뭘 하겠다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큰 아들이 이분의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분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이분의 손주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왜? 뭐 하는 거야? 너 나보다 더 어린데 나 다음 세대인데 가만 좀 있어라. 아니 원래 큰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야 형이 아빠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너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여기서 또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니야 제 아빠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었다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 신비주의 사이비. 여러분 시아 안에서는 시아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파가 이 계파예요. 온갖 이상한 애들이 다 여기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가르마티라는 여기서도 있어요 여러분. 가르마티가 여기를 먹어가지고 다음에 와서 메카를 약탈했어요. 카바 신전을. 온갖 또라이 새끼들 클라인이에요. 다시 우린 개보러 갑시다. 자 이제부터 살짝 순위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순위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슬람 공동체가 있어요. 이슬람 공동체 안에는 시아파이라는 계파가 생겼어요. 나머지는 이제 중부남방이에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은 자기네 이 정치적인 움직임, 이 정치적으로 뭉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역사를 재해석하기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역사가 어떻게 쓰였으면 우리한테 유리했을까 해가지고 시아파이들이 이슬람 역사를 재해석하기가 시작해요. 원래 첫 지도자가 알리였다면 모함메드 사도의 딸내미랑 결혼했어요. 모함메드 사도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모함메드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통이 내려왔었으면 오늘날에 이 문제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알리가 첫 지도자가 안 됐지? 사실은 답변 너무 뻔해. 알리는 나이가 어렸어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30대 초반을 누가 갈리피로 하겠어요? 말이 되냐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온갖 이상한 하디스, 즉슨 모함메드 사도의 온행록을 지어내기가 시작합니다.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해요. 원래 모함메드 사도의 딸이 파티마가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오마르가 죽였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짓말들을 많이 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오마르? 모함메드 사도의 절친이 모함메드 사도 죽고 난 다음에 모함메드 사도의 딸을 죽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학자들이 빡이 쳐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모함메드 사도 정통에 안 맞아요. 이거 정통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학자들이 물어보기가 시작해요. 이거 순넷 맞아요? 이거 순넷 안 맞는 것 같은데? 700년부터 시작이 돼요. 여길로부터 순넷이라는 단어가 쓰이기가 시작됐지만, 즉슨 순넷가 애초부터 있었는데 시아가 여길로부터 빠진 거 아니고, 이 시아파 사람들이 자기네 정치적인 이 억울함 단합받는 거에다가 하나의 좀 약간 반발심으로 일정의 좀 약간 하디스를 건들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러분 역시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단합받아요. 시아만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단합받은 거 아니었어요. 순니파도 단합받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 누구냐? 아흐메드 빈 함벨이에요. 순니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유력한 학자입니다. 함발이 발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흐메드 빈 함벨은 고문 당하면서 죽었어요. 교도소에서. 이슬람 왕조의 수장이 너 이걸 이렇게 말해라. 그분도 나 학자인데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와서 얘기해. 그냥 대충 말하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끝까지 나는 나의 주장을 지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흐메드 빈 함벨, 여러분 함벨리파 보여드리자면 어느 나라 사우디예요. 아흐메드 빈 함벨이 만들었던 함벨리파는 여기에요. 사우디. 이슬람 왕조 시절 때 고문 당하면서 죽었어요. 즉슨 순니파가 왕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아파가 반발했던 거 아니고 순니파도 이 왕조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네피파잖아요. 하네피파를 만들었던 사람도 이제 시아파의 제자였어요. 사실은 이맘 자페르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시아파가 생기고 다음에 순니파가 생겨요. 다음에 이제 순니파가 대다수가 돼요. 왜 그러냐? 이 갈등 속에서 이란이 배팅을 시아파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초
시아파 국가는 이란에서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에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아는 이란하고 이란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아파는 이란 페르시아족 아닙니다. 시아파를 오늘날에 이렇게 세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샤흐 이스마일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보시다시피 자신을 마흐디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말에 탔어요. 이 샤흐 이스마일은 오늘 이란을 싹쓸이 시아파 만든 사람인데 페르시아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쿠르드족이긴 하지만 민족적인 거를 다 까먹고 돌골 애들이랑 같이 놀아가지고 돌골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쿠르드족이더라도 이란 동네에서 이란을 시아파로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아파와 순니파는 분단이 됐어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시아파 순니파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가 시아파 사람들이 이슬람 왕조에 엄청난 단합하고 단성을 당하다 보니까 더 정치화가 돼가지고 이 정치화 과정에서 일단은 역사를 다음에는 종교를 재해석하다 보니까 하나의 정파가 돼버린 거고 순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있었던 그 큰 덩어리 아니고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이슬람이 왠지 꼬이는 것 같아. 잠시만 우리는 진짜 모함메드 사드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700년 이후로부터 이슬람 학자들이 만들어나면서 누적이 됐던 거는 순니파이고 첫 번째 순니라는 단어는 700년 때 조기 시절 때 써야 됐지만 제대로 된 아hl리 순넷 벨 제마 같은 많은 학자들이 제가 별로 응하진 않지만 이브니 테미예부터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 순니파의 형성이 더 늦었다는 거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